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도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전공할지 고민을 하죠. 벌써 예체능이 몰락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예체능 공부해가지고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했다, 미술을 전공했다 하면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별로 할 게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열악한 봉급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외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지만 대부분 디자인은, 미술은, 음악은, 체육은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스타들은 있습니다. 음악의 스타라든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수들은 굉장히 스타죠. 그 다음에 미술을 하는 어떤 스타, 그렇지만 클래식은 거의 고사직전이죠. 예.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대중성이 있고 자본주의와 결합된 어떤 그 예체능 전공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몰락했습니다. 인문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문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과. 문과도 거의 몰락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이런 예체능이나 문과가 어느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살아남는 곳이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교육을 예체능이나 다시 말하면은 문과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사회, 사회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은 이제 퉁치면 사회 과목이지만 굉장히 많죠. 예. 지금 현재는 12과목 정도 되는데 그런 과목들이 아마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 전공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외국어도 아마 학교에서 거의 안 배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과는 어떨까요? 이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살아남지만은 그래도 공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마 그 이과도 상당히 몰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공이 몰락하고 대학이 몰락할 겁니다. 앞으로 대학은 새롭게 편제되고 새롭게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중2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에 진출할 때는 2030년쯤 됩니다. 여러분 2030년 정도에서 우리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에 취업을 하면 2025년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하고 2030년은 풍경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2 학생이 군대 갔다가 만약 제대를 하면 거리에서 뭐를 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자율주행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자율주행이 되면 뭐예요?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트럭 마찬가지. 전에는 집 앞에서 그 택배하는 배송 아저씨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전혀 다를 거예요. 배송 방법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축산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상당수 많은 축산업이 몰락하고 배양육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집에 배달될 겁니다. 자, 다양하게 썰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포장이 되어서 아마 배달될 것입니다. 그다음 배양식물도 꽤 많이 등장하고
배양 곤충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축산업이나 농산업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그 기본이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여러분 이제 한 2030년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1990년에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체스 같은 경우는 인간을 이깁니다. 벌써.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두 가지 점이 있죠. 복잡하거나 두 번째 여기서 복잡은 한 개념으로서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복잡한 게 있죠. 다중적으로 복합적이다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해지면 이제 아마 AI가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간단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슈퍼마켓에서 바코드 찍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쉽게 자동화되죠.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1919년 봄에 모 은행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업을 했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왜냐? 자동화되어서 다 굴러갔으니까요. 여러분 파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티은행은 전국에 한 뭐 얼마를 놔두고 거의 다 없었습니다. 대부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것이죠. 사람 인건비가 거의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직업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무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사라지는 것이 뭐냐? 이제 사무직이에요. 여러분 사실 동사무소 거의 다 없어도 돼요.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쉽게 사라지는 저는 은행 다음으로 자동화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이 있고 약 처방이 있습니다. 진단이 있고 수술이 있고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세 개 다 모두가 인공지능이 났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술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백 배, 몇천 배 정밀한 거의 100배 이상 정밀하게 뭐가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벌써 할 수 있어요. 수술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의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지금 뭐냐면은 그런 식의 사회적인 의료 시스템을 의사가 반대하고 사회가 공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풀어주기만 하면은 원격 진료나 모든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은 금방 몰락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단도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가 있어야 진단하는 것이죠. 근데 AI 같으면은 진단이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정보가 있고 인간은 공부하지 않죠. 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뭐 진료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AI한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AI가 잘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진단을 잘하면 뭐도 잘하면 처방도 훨씬 잘하죠. 그럼 당연히 의사가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직업 랭킹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의사는 없어지냐?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30년대의 풍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3년 정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현재 중2에서 3년 떨어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얘들은
2033년에 취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33년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만이 창의적이고 상상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도 말로는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지?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은 뭐냐면 과거에 산업사회의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보더라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옛날에 배웠던 자기 어머니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은 좋은 대학의 그 옛날에 자기 옛날에 인기 있던 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학과 이거는 자동화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왜요? 간단합니다. 의사는 인간을 가르는 의사는 아무래도 그 AI 접근이 어려워요. 네. 안 된다고 데모도 할 거고 별 어떤 반응을 다 부릴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자동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하는 것은 아마 좀 쉽게 간단하게 될 겁니다. 그 접근이 훨씬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쪽의 의료 시스템을 결국 먼저 성사를 시키고 인간한테 넘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는데 누가 탁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보석인지 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도무지 미래의 금은 무엇이고 건강은 무엇이고 무엇이 쓸모없는 쓰레기인지가를 스스로 서서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를 하느냐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몰락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미래와 경제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결시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창의력입니다. 상상력을 통한 추리력을 통한 창조력이에요. 예. 창의력입니다. 어떤 그런 공부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이제는 인문학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상상과 추리와 창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상상과 추리와 창의적인 이런 것이 어디에 접목되어야 된다? AI와 접목되고 경제와 접목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관찰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은 새로운 교육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창의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영재교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가서 쓸데없는 문제풀이나 하고, 그쵸? 예. 그 전에 형들이 했던 문제 똑같이 풀고, 이게 뭐 창의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 보고, 아무리 어떤 책 봐도, 그 속에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중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질 때가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